예. 예, 한국 문명 이야기 오늘 10번째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산책 161번째인데요. 오늘은 우리 국조 5조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요. 우리 순다 대륙에서 우리 서해 태평양을 거쳐서 연해주 바이칼을 통해서 천산에 들어간 내용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상고사를 공부하면서 국조 3조당을 모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웅, 당군 3조당을 모시는 것을 아주 그 관례화처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남방 문화를 등한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북방 문화 천손 사상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남방 문화에 이 국조 2조당을 뭐냐면 꼭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문화의 이 하르반과 할망이 나중에 북방으로 올라가서 나반과 아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나반과 아만이 나중에 기독교로 가서 아담과 이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다 대륙에서, 순다 대륙이라 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걸쳐 있는 그 대륙을 우리가 순다 대륙이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동을 시작해 가지고 서해 태평양에서 적어도 5만 년 전에 정착을 시작해 가지고 우리 동이족이 여기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해 태평양에서 다시 연해주 간도를 거쳐 가지고 다시 바이칼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천산에 들어갔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방 문화권에 있었던 인류가 북방 문화권에 미쳤을 때 그 종착지가 이제 천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극성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최고의 산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적인 요소를 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던 인간들의 모습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해해야만이 이것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착해서 새로운 문명을 시작한 것을 우리는 일명 북방문화권이라 한다는 것이죠. 천순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방문화권에서 북극성 사상에서 견우와 직녀, 견우는 우리가 그 농사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직녀는 우리가 그 배를 짜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나반과 아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반과 아만이 되었다는, 그래서 이 나반과 아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그 상고사의 아주 훌륭한 그 학자이신 대구의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께서 이 나반과 아만에 대한 원적 이해를 저에게 과거에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는데요. 자, 이미 남방에서는 우리가 하르반과 할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르반과 할망은 수만 년 된 남방 문화권의 수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방 문화권의 이 카라마여가 나가마여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 카라마여가 우리가 서해 태평양 쪽으로 올라와서 수수만 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산스크리트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라마여는 산스크리트 이전에 사용했던 우리가 어문인 것입니다. 즉 응가로 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제주도와 인도 열도와 서해 태평양에서 수수만 년 살면서 응가가 변한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카라마여가
산스크리트가 되어간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D형 유전자인 젊은 토기인 조몽인과 바로 나가마이어를 사용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 C형 유전자가 카라마이어를 사용했다는 결론이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 카라마이어는 산스크리트로 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가마이어와 카라마이어는 형제의 말이고요. 사촌지간이죠. 이 형제 말이 수십만 년 같이 서였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현재도 이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티벳과 그 다음 태국 앞바다의 안다만 섬과 북해도에 이제 있다는 것은 아이누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먼저 북방에 도착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의 티벳입니다. 유전자는 D형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웨트 평원의 초창기에는 D형 유전자가 살고 있다가 나중에 C형 유전자로 대체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원과 문으로 어원과 문형과 각골문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머니가 A를 데리고 시장에 갈 때 따라오면은 우리가 가라고 그러죠. 가라. 자, 그러면 이 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이라는 뜻이죠. 집.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앙크르와트의 입구에도 우리가 나가라는 말이 있죠. 나가라는 것은 여기가 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가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라의 뜻은 먼저 집에서 나가는 뜻입니다. 자, 즉 이들이 뭐냐면 북방에 가서 나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반은 신소와 자연농법을 가지고 있는 견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남자 신은 신소와 자연농법을 짓는 견우인 셈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소를 숭상했기 때문에 백의민족이 된 것이고요. 이미 밝혀졌듯이 우리의 조상은 남자도 남반계임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브람반계가 섞였을 뿐인데 이들을 통칭 우리가 찰리조, 사카조, 스키타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석가와 김유순이 바로 이런 찰리종, 사카조, 스키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는 카라마야 계통인데 나중에 이 직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 짜는 여자를 말하는데 아마는 이브가 되었는데 삼배의 원산지는 원래 중앙아시아고 시베리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말로 3월 우리는 아맛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3월 우리는 아맛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가 나중에 이제 아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만이 나중에 직녀가 되는 것이고요. 직녀가 나중에 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은 여자 이기 때문에 이게 이 성경 선생님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 짜는 여자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자, 일본에서는 이 카라가 하라로 통용되어 하라가 호랑이의 어원이 되고요. 티베트의 나가마야 계통으로 견우는 뭐냐면 깜의 어원 변화를 거쳐 곰의 어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와 곰의 토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수원급 박민호 선생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죠. 도대체 전 세계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이거죠. 카라마야 계의 이주자가 견 선생이라는 것이죠. 견 선생. 아까 견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카라가 하라로 통용되어 하라가 호랑이 어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 선생은 나가마야 계통으로 삼은 깜의 어원을 거쳐서 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곰과 호랑이의 우리가 토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 기가 막힌 각본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수원급 박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삼 선생은 나가마야 계통의 여자이고 견 선생은 소를 먹고 왔고 남자이고 농부이다 이거죠. 그래서
서와 농부는 바로 남방계의 상징이 아닌가 이거. 예,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문화권의 인류 조상을 우리가 나반과 아만이라고 적고 있죠. 처음 아만과 서로 만난 곳은 아이시타이고 아이사타라고 그러기도 하죠.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 혼례를 이루었으니 구환의 무리는 모두가 그 후손이다. 우리가 구려 구이족의 후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악업 우리가 뭐냐면은 환웅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환은 이 진주소시 부서보에도 잘 적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광명족의 환국의 구한족은 바로 인류의 시조인 나반과 아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시조인 나반과 아만이 바이카르에서 서로 떨어져 살다가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고 바이카르를 건너서 바이카르 부근 아이사트로 가서 뭐냐면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반과 아만이 이 두 분이야말로 유대민족이 말하는 약 6천년 전의 아담과 이브보다도 수천 년 전에 앞선 현 인류의 진정한 시조인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반의 조상은 이 하르반과 할망이다 이거죠. 나반의 조상은 하르방이 되고요. 아만의 조상은 할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나가마야인이고 카라마야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만은 할망이십니다 이거죠. 이들은 모두 순다 대륙에서 올라왔고 서해 대평원에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카라마야인이라 이거죠. 이들의 강력을 우리가 가라약 강력이라는 가라, 우리가 그래서 가락이라 그러는 가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해 대평원이다 이죠. 이를 우리가 청구 강력이라 말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상구사의 대가이신 순계 박미호 선생님하고 제가 도남문명학술원을 같은 그 연구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함께 지금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부연을 하면은 국조 5조당은 바로 하르반과 할망을 말하는 것이고 북쪽에 올라가서 나반과 아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반과 아만에서 환인과 한웅 당군이 나와서 북방 국조 3조당이 되었고 남방 국조 2조당을 합해가지고 국조 5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황국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C형 유전자, 그 다음에 D형 유전자, C형 유전자, 그 다음에 N형 유전자, 그 다음에 O형 유전자, Q형 유전자 이렇게 5조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여는 예라고 부르고 고구려는 구리라고 했는데 이 맥족이라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한강력이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를 포함해서 이 강력이 바로 마한강력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고구려에 있는 걸쳐져 있는 것이 거기서 이제 진안강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안강력은 우리가 중국의 그 중원 쪽을 뭐냐면은 우리가 변안강력이라는 게 그래서 후삼한이라 그러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상도, 서울, 경기 지방에 많이 살고 있고 현재 영남 사람들도 경기에 많이 진출해. 그래서 우리가 백제 같은 경우에도 대륙 백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여 백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제는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레족이 백제인이 됐는데 우리가 강태공이 만들었던 제나라하고 백제하고는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수변을 서는 것은 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백제가 된 것이고요. 원래 제나라하고 같은 것이고 산둥반도에 살았던 사람은 원래 백제인들이 토속 토착인이고요. 그리고 이 토착인은 원래 뭐냐면은 유목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바이칼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주해 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순계 박미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삼신인 천지는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삼신오제 본기에서 언급한 나반이 죽어서 삼신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우주의 원수로 돌아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삼의 의원으로 삼원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 박묘 선생님과 최춘대 박사님과 율곤 선생님과 공우 선생의 책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만.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로 나반과 아반은 인격체했다는 말이 되고, 이전에 하르반과 한망이 태어났으니 이를 우리는 음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음양과 오행은 이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후에 하르반과 한망은 수호신이 됐는데 우리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다 이거죠. 이분이 바로 나반과 아만이고,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반과 아만은 바로 서해 대평에서 청구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뽕나무 누에와 실과 매우 관계가 있고요. 이것을 수원교 박밀 선생님께서 우리가 밝혀주었다는 것이죠. 자, 수원교 박밀 선생님은 상고사의 환단 원류설을 쓰신 위대한 역사학자이고, 그 근거로 이들이 만난 곳이 아이샤타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안경전 역주에 의하면 송화강과 백두산이라고 하는데, 수원경 역주에 의하면 마고성 아사달이라고 한다 이거죠. 환궁무미 학수는 골장 역주에 의하면 송화강 연해주 간드라고 본다. 이후 마고성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공무미 학술에서는 서해 대평원에서 연해주 간도를 거쳐가 바이칼을 거쳐 가지고 천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런 정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황공무미 학술은 꼴장 김수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